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처음 시작 시간에 좋은 소식부터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갖고 싶었던 꿈, 이루고 싶었던 꿈, 제가 애터미 1호 익산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1호 익산 센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갖고 싶었던 게 1호 익산 센터를 멋지게 정말 제 건물에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이는 건물이 작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요. 저렇게 지금 4층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1층에는 커피숍이 들어갈 거고요. 2층에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3층은 이제 세미나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4층은요, 저희 임페리얼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층에는 저기 테라스가 들어갈 거건데요. 멋지게 테라스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그 5층 테라스에서 거기서 이제 고기도 좀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멋지게 이제 봄 같은 데는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차도 마시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올해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환경이 좋은 우리 사업을 만들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사업자들한테 저도 이제 정말 멋진 센터를 안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임페리얼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아직 지금 완공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임페리얼 프로모션이 늘 있었지만 아직 제가 이제 제 건물이 지어지면 하려고 아직 미루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임페리얼 사무실까지 멋지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모여질 겁니다. 그 임페리얼 사무실 옆에 이제 저렇게 멋지게 이제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그냥 임페리얼 사무실 옆에 비 내리는 것이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요. 또 이제 또 햇살이 비치면 햇살이 그대로 비치고요. 또 눈이 오면 눈 내리는 것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임페리얼 사무실 옆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가상으로나마 제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저 자리에서 저렇게 꾸며놓고 직접 차를 마셔봤어요. 차를 마시면서 저기서 감상을 해봤는데요. 옛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이 떠오르면서 제 과거가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고생했던 옛날 모습이 쭉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첫 직장은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좋았어요. 남들이 그래도 여자가 학교에서 근무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이라고 남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러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타보니까요. 제가 돈 씀씀이가 좀 커요. 월급 타가지고 맨날 쓰다 보면요. 그냥 이틀 3일이면 월급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 돈이 부족한 그 생활이 늘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나 정말 이거 싫다. 돈 좀 실컷 벌어보고 싶다. 돈 좀 마음대로 써보고 싶다. 그게 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딱 그만두고 저는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근무하던 제가 그 피자 가게를 차리자마자 속아서 인수를 하는 바람에 그 피자 가게를 탁 그냥 망했죠. 또 피부샵을 또 차려가지고 피부샵을 또 했습니다. 거기서 피부샵을 하다가 또 책 세일즈를 하다가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막 빚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이제 망한 오리집입니다.
그 오리탕집을 또 딱 차렸는데요. 차리자마자 또 조류독감이라는 게 탁 왔어요. 그래서 그 조류독감이라는 게 와가지고 또 그 식당은 빚까지 잔뜩 얻어가지고 했는데 또 망했죠. 지금 저 나오는 저 곳이 제가 그 망한 오리집 했던 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첫 우리 1호 센터를 망한 오리집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오리집 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화장품을 받아서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샵을 할 때요, 굉장히 비싼 화장품, 그 수입 화장품을 써봤잖아요. 저는 사실은 국산 화장품 별로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국산 화장품이 그때만 해도요, 사실은 별로였어요.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요, 잘 흡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화장품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우리 화장품을 처음에 발랐을 때 아니 이름도 없는 화장품이 발랐는데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굉장히 뭐 가볍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또 말도 아닌 가격인 거죠.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면 정말 얼마든지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팔고 싶다고 했고, 회장님은 첫 세미나를 그래서 저희 망한 오리집에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첫 세미나를 회장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셔서 그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 몰고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종이 넉 장이 전 재산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재산이 내 전 재산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나는 이 회사가 오히려 일조 기업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17명인데 이 17명이 오히려 익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거래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또 뭐 글로벌로 나갈 거래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그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지 나는 이 화장품 팔고 싶다. 그 얘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고 싼 화장품을 나는 팔고 싶다. 이거 팔아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는 벌고 싶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장님하고 일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회장님이 의외로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것은 회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정말로 강의를 하시면요, 와이셔츠가 진짜로 이렇게 손으로 짜면 진짜 짜질 만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다가 진짜 단상에서 막 떨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진짜 코피를 흘리시면서 강의하시고요. 눈이 터져가지고 진짜 한두 번 터진 적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코피 터져가지고 진짜 코피가 터지면요, 이게 코피가 그냥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그 코피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려고 진짜로 막 그 화장지를 막 코에다 막 틀어 막고 막 해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막 딜레이 시켜가면서 막 그 코를 틀어 막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데 회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 뭐 떡도 사오고 또 뭐 빵도 사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회장님이 뭐 떡 사오고 빵 사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밥 굶고 온다고 또 그걸 막 싸들고 오세요. 또 그런 회장님이 또 이해가 안 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참 이렇게 조금씩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당 받는 날이 되면 또 문자를 일일이 보내요. 오늘 수당이 얼마 들어갔다. 정말 고생했다. 다음에는 수당 더 많이 받자. 이런 위로의 문자를 늘 보내주셔서 저희들은 또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보면 늘 회장님이 저희들의 스폰서였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하고 우리는 없지만 다들 가난하고 서로 없지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들 서로가 없다, 힘들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회장님도 없고 우리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냈잖아요. 그게 서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으면 저는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하루는 우리 사업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그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회장님이 그분 병원비를 내주시고, 그때 이제 간병인까지 이렇게 회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됐다고. 근데 그때 당시는 회장님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업자분의 그 병원비를 내주시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사실은 병원문을 나서면서 저도 이제 일하고 밤늦게 병문안을 갔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아, 이런 회장님이라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한번 함께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망해도 좋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팔아야겠다고 제가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망하더라도 한번 함께 해보자. 그렇게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보니까 우리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이런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 함께 해보자. 정말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에서부터 맺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TV를 없앴어요. 제가 굉장히 드라마를 보고 사실 영화를 보는 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TV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TV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일, 애터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사실 어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실 돌보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그것 또한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돌보고 있으면 애터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이 아이들을 내가 계속 데리고만 있으면 애터미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서 엄마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집에 살 건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지 계속적으로 그런 대화를 오히려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으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히려 애들은 삐뚤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잘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가지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이 결국에는 성공의 속도를 빠르게 가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결단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결단을 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정확하게 하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피부샵을 하면서 화장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한테 애터미 제품을 충분하게 팔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그런 시간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들고 나가서 정말 친한 언니한테 제가 화장품을 들고 나갔을 때 언니가 저한테 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장사꾼이 하루면 수십 명씩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릴 수가 없어서 화장품을 주섬주섬 챙기고 정말 그 카탈로그를 그 자리에서 챙겨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걸 싸들고 그 언니 거기에서 딱 나오면서 문 열고 딱 나오는데 그냥 그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룩주룩 흐르는 그 눈물을 차에 딱 탔는데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울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일을 그만두겠다? 저는 이 화장품에 대한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장사건 취급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무시해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오히려 내가 성공해보리라. 내가 당신한테 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오히려 더 오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제가 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더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성공의 길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할 때 오히려 그 거절의 의미가, 오히려 우리는 100%의 거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할 때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보험을 들어달래요. 근데 저는 보험회사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분을 매일매일 찾아올 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그 성실함을 보고 그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거절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오늘 찾아올 때는 90%의 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60%의 거절,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50%의 거절,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30%의 거절, 다음에 찾아올 때 어느새 제가 1%의 거절만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저 사람이 다음에 찾아오면 나는 1%의 거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내가 들어주리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절의 의미가 무조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그 거절의 의미가 100%의 거절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찾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거절의 의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는 이 일은 분명히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직급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직급에 가서 현장에 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직급은 내가 올라갔는데요, 직급은 올라갔는데 내 직급의 현재 유지 직급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가 보입니다. 적어도요, 저는 현장에서 처음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은 최하 1년 이상은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1년 이상은 뛰어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생을 안 는다는 거죠. 제가 오히려 직급 가는 걸 몰랐잖아요. 처음에 회장님이 뭐만 알려주셨냐면 이랬어요. 처음에 이 일은 말이야, 제품을 죽으라고 알리래요. 제품 알리고 두 번째, 세미나 빠지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구라고 제품 알리고 세미나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세미나 빠지는 거 안 하고 그 일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서 판매사 때 저는 500만 원 벌고 팀장 때 1000만 원 이상을 벌어갔어요. 국장도 굉장히 늦게 가고 본부장도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로얄 마스터부터 이제 직급을 먼저 가기 시작을 했죠. 로얄 마스터를 제일 먼저 가고 크라운 마스터 제일 먼저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를 제일 먼저 갔죠. 오히려 그렇게 나중에 먼저 갔는데요, 여러분, 직급을 내가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 때 내가 팀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제가 팀장에 내려오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로얄 마스터인데 국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국장에 내려오셔서 내 직급 유지에 맞게 내려오셔서 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유지에 맞다고 그냥 그거 그렇게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조직이 더 점점점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국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파우치 에시안을 하나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사업자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제품들을 다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체험을 시켜드리느라고 이걸 막 제품을 들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넣어가지고 다닐 그런 파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사업자분들 대부분이 보시면 막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다니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본인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그래도 나름 필요한 파우치를 찾았더라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잔뜩 넣었는데 본인이 이걸 들고 다녔지만 다른 사업자분들은 막 쇼핑백에 들고 다니고 막 어디에 들고 다니고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회사에서 이런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이걸 총단장님이 회사에다 좀 제안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회장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마침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회장님도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현장에서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딱 들어보시더니 회장님도 이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이렇게 여기저기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꼭 맞는 파우치가 나와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파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요, 앞으로 현장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회사가 알아서 탁탁탁탁 제품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안이 되면 회사도 또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런 거 필요해요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사업자들이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오는 장면이 SOS, 우리 애터미 SOS 구호단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2016년도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립하게 된 취지는요, 회장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SOS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은 실제로 회사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회사가 어려울 때부터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곳들을 먼저 도와주는 역할들을 미리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도 오히려 우리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얄클럽 연봉 2억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힘을 합해서 돕는 일을 해보자 하고 힘을 합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로얄클럽들이 전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2016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13억이라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 13억이라는 돈이 모아져서 벌써 매년 3억, 4억씩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긴급 구호자금과 장학금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고맙다고 영상을 보내주신 우리 학생 하나는 이화여대를 들어갔대요.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지 몰랐대요. 자기가 만약에 이 장학금을 못 받았다면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대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걸 받아서 자기가 실제로 자기 공부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자기가 알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공부에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긴급 구호자금을 받은 분은 자기 남편이 취직을 한 곳이 굉장히 위험한 직장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지원을 받은 거예요. 병원비를. 그래서 그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정말 병원비를 못 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우리한테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 온 가족이 이제 애터미 팬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찡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금은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도 앞으로는 자기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오히려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하니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SOS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터미만의 정말 멋진 문화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잖아요. 글로벌로 나가는데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상위 리더들이 이렇게 SOS의 어떤 이런 문화가 생긴다면 서로 정말 따뜻한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단계 하면 상위 리더만 돈 벌어가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이 오히려 사업자들이 돈 버는 상위 리더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오히려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도 회사가 이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업자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회장님께서 늘 우리 애터미는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리더들도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는데 우리가 한 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애터미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회사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뉴질랜드에 유학 중인 우리 딸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못 가고 딸도 못 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음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딸하고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음식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영상으로 최근에 한번 음식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지만 애터미 포도시오, 애터미 다시마 간장, 애터미 원당 이게 다 뉴질랜드까지 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렇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봤고요. 사실 제가 꿈꾸는 삶은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제 조용한 소박한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나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수영장이 착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수영하고 탁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꿈이더라고요. 시간적, 경제적 이런 자유가 없으면 오히려 꿀 수 없는 꿈이 또 그런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파우치 같은 거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SOS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좀 더 이제 지금 정식으로 법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법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법인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기부받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더 많이 받아와서 이 사업자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어디로 기부를 제일 먼저 받으러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애터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팔아주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콜마 B&H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마 B&H부터 제일 먼저 가서 우리 사업자분들을 돕는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기부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동종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부금 받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더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애터미 건물
정말 그게 어떤 것보다 가장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박한 꿈,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도 두려웠습니다. 근데요, 초창기 때요, 저는 회장님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우린 같이 두려웠습니다. 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기비행에 이런 이야기를 썼죠.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 내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내일로 이어진다면 그게 더 두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글피도 똑같다면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더 두렵다.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더 두렵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꿔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